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의원입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까지 V자로 반등이 들어오고 이번 주에는 완만하게 좀 눌림을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지수 아래로 다시 한번 눌림 준다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들 그 저점에서 관점에서 일단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장에 그 지수가 아래 꼬리 쥐고 좀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특히 2차 전지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후장에 그 블룸버그청 통신에서 원래 그 지난주 초반에도 이제 그런 기사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보편적 관세보다는 선별적 관세를 이제 정책적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지난주에. 예. 그 핵심 관계자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도 그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뭐 중국 뭐 관세 60%, 뭐 멕시코 뭐 30%, 40% 뭐 이렇게 이제 매긴다고 했었는데, 예, 그래 버리면 이제 물가가 또 급등이 나와 버리니까 아마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특히 이제 오늘 나온 기사는 뭐였냐면 확정된 건 아닌데 관세를 뭐 단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상하겠다 그런 취지의 좀 발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5% 또 몇 개월 지나서는 뭐 8%, 그다음에 10% 이런 식으로. 예, 그래야 이제 물가를 아무래도 자극을 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 얘기 나오니까 오늘 가장 강했던 그 종목이 이제 2차 전지죠. 예.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튼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지수 조정은 또다시 저가 매수 기회다. 자, 연말에 여러분들께 그 주식을 매수하고 넘기시라고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말드렸었는데 이따 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1월 첫째 주하고 지난주 둘째 주까지 글로벌 증시에서 대한민국 시장이 가장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이요. 그래서 아마도 다다음 주에 그 설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 좀 완만하게 누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연말처럼 많이 눌림을 준다 그러면 설 명절 전에 가급적이면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조정은 또다시 저가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많이 밀면 많이 매수하면 되고 지금처럼 완만하게 누른다 그러면 약간 단기 물량과 중기 물량 비중과 타이밍 조절하시면서 그 분할로 좀 적절하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뭐 계속 강공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우리 시장 마감하고 나서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지금 외인하고 이제 기관 쪽은 이제 CPI 결과를 좀 확인하고 좀 넘어가자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물 물론 지난주에 이제 많이 매수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일부 좀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죠. 자, 미국 시장 잠깐 이제 체크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이 연말에 강했고 연초에는 지금 우리하고 반대적인 현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연말에 물론 이제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전체 기업 이익하고 S&P 500 지수 추세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우에 이 빨간색 선이 미국의 이제 전체 기업 이익이고 하단에 이제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거든요. 그림 보시면 지금 기업 이익은 다소 꺾이는 그런 추이인데 S&P 500 지수는 연말에 그냥 슈팅이 나와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S&P 500 같은 경우가 10년, 뭐 20년 PER 기준했을 때 좀 고평가 영역이란 말이에요. 연말에 많이 땡겨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기업 이익을 지금 크게 벗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달 아카데미에서도 설명드렸었고, 뭐 이번 달에 아카데미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무튼 이제 큰 차원에서 아마 미국 시장은 작년까지 재미가 좋았었는데, 예, 올해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미국 주식도 아주 선별적으로 잘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지금은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실 텐데, 예,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 잘못 따라 들어가시면 보통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면 3년, 5년은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고평가 영역이고 S&P 500 지수가 연말에 슈팅이 나오면서 전체 기업 이익을 크게 벗어났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와 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더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원인이었죠. 네, 물론 다음 주, 제가 지난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 2016년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당시에 1월 20일 취임과 함께 미국 달러가 약세란됐었고 원화는 이제 강세란되고 예, 그랬었다라고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어제까지 달러하고 국채 수익률이 좀 강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 같은 경우 러시아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달러가 강세란됐다 보니까 같이 이제 그 테마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국채 수익률이 4점 거의 8까지 급등나 보니까 바로 그냥 매물이 쏟아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달러 국채 금리, 달러 강세 원인, 분석과 전망.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앞두고 경계감이 작용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미 그 12월 달까지 트럼프 정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상태였었고, 예. 근데 그 경기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수가 좋게 나왔어요. 경기 지표가 호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주말에 발표했던 고용 지표가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가 지금 좋으니까 달러가 다시 한번 또 강세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그 금리가 상승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하락이 나온 것이고, 내일 우리 시장 마감하고 나서 발표한 이제 미국의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시장의 예상치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가 한 2.8, 2.9. 그러니까 11월 대비해서 한 0.12%포인트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근원 같은 경우는 3.3, 낮게는 3% 초반인데, 요거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또 주가 좀 반등이 크게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이제, 어제 제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했죠. 어제 장중에 나스닥 밀었다가 이제 종가에 올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제 약간 좀 박스권, 이제 하방 브레이크 좀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내일 저녁에 발표하는 CPI가 요게 이제 중요하다. 요게 이제 국내 외인하고 기관 쪽도, 결과를 지금 확인하고 이제 시장 대응하자라는 그런 의도가 조금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연말에 발표했던 것이 49.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1월 대비해서 좋게 나왔거든요. 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ISM 제조업 지수는 내년에 좋을 겁니다. 아무튼 좋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발표했던 ISM 서비스업 지수도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죠. 54.1인가 나왔거든요. 11월 대비해서 높게 나왔습니다.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기가 또 기대감 때문에 달러가 강세하는데고, 예, 그리고 국채 수익이 더 올라간 것이죠. 예, 더불어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또 이제 강세 원래 그 유지했었던 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주말에 발표했던 고용 지표, 예, 비농업 고용자 수가 원래 시장 예상치는 한 15만 6천 건 정도 예상했는데, 뭐 25만 7천 건인가 지금 발표했어요. 25만.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도 무려 그 10만 건이 10만 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전체 실업률 같은 경우는 11월 달 대비해서 좀 감소했죠. 예? 4.1%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시장에서. 경기도 좋고, 그죠? 경기가 지금 식지 않고 있고, 그리고 고용까지 견조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란되고,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4.8까지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후에는 어떨 거냐? 이건 이제 12월 달까지 지표거든요. 예, 이후에 보시면, 예상 전망치를 보게 되면, ISM 제조업 지수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반기까지 계속 좋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를 계속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지금 우리나라 그 조선 업체들하고, 예. 동맹을 맺어가지고,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일자리 늘리겠다는 얘기죠. 조선 쪽에서도. 예,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수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 관련 기업들의 그 향후 이제 그 전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늘면 늘수록 좋습니다. 내년에 이제 기준치 50 이상을 아마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70%가 서비스업이잖아요. 예, 근데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12월까지 좋게 나왔는데,
예, 올해 이제 들어서는 ISM 서비스 지수가 낮아질 거란 얘기예요. 낮아질 거란 전망이.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달러하고 이제 국채 수익률의 그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었던 고용 지표 주말에 발표했던 예, 비농업 고용자 수가 12월까지는 좋았는데 연말까지 좋았는데 이제 1분기부터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있죠. 전체 실업률 같은 경우도 12월까지는 낮아졌었는데 예, 올해는 이제 전체 실업률이 다시 한번 4%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고용 지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일자리 수도 좀 줄어들고, 그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는 늘어날 전망인데 미국 GDP의 70%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달러가 뭐 더 급등이 나오겠습니까? 국제 수익률도 어느 순간 가게 되면 고점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아마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기술적으로 좀 더 슈팅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국제 수익률하고 달러 강세가 좀 점진적으로 좀 꺾이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요것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이 또 안 그래도 이제 기업 이익이 그러니까 S&P 500이 기업 이익을 연말에 크게 이제 추세를 벗어난 가운데에서 연초에 경기 지표 호조 그리고 예, 고용이 견조,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금리 상승, 주가 하락. 내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1월 첫째 주하고 이제 1월 둘째 주, 지난주까지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나 보니까 예, 제 예상이 맞죠? 그죠? 코스피가 첫째 주, 물론 이때는 이제 거래일수가 짧죠. 2일하고 3일인데 1.5% 올랐었고,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3% 올랐습니다. 예. 코스닥은 이제 새해 첫날부터 좀 강세였죠. 그래서 2거래일 동안 한 6% 급등이 나왔었고, 지난주에는 또 이제 반대로 코스닥도 플러스권 마감했습니다만은, 네, 1.7%.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약간 좀 완만하게 누른 이유가 코스피가 이제 거래일수로 따지면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1월 2일하고 첫째 주는 3일 예, 2거래일하고 지난주니까 한 7거래일인데 한 5% 정도 올랐고요. 지수가.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 거의 한 7.7% 올랐네요. 거의 8% 가까이. 예, 이 정도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완만하게 눌러주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다른 나라 보게 되면 다우 같은 경우는 새해 들어서 2주 연속 지금 하락이요. 나스닥도 2주 연속 하락이죠. 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는 예, 지난주에 한 2.4% 하락이 나왔고. 근데 우리 또 반도체 관련 좀 또 올라갔죠, 지난주에. 한미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다른 뭐 소부장 쪽도 마찬가지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3대로 좀 찌릿찌릿합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아마 다음 주까지 1차 자사주 매입 3조 원이 이제 매입이 끝날 겁니다. 삼성전자. 그거 끝나고 나면 삼성전자 또 급등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삼성전자 네, 지금 빡빡 눌러줄 때 분할로 계속 모아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난주 밀었었고 유럽은 좀 강세였습니다. 정치적 이슈가 좀 완화되면서 중국이 연초에 많이 밀었죠. 상해 증시가 5% 2주 연속 밀면서 한 7% 밀었고 홍콩도 거의 한 5% 밀었고요. 대만은 네, 강약 고합선. 여기서 우리 시장이 가장 강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 꼴등이었잖아요. 전 세계 꼴등이었는데 불과 그냥 한 달 만에 정신 차려가지고 전 세계 또 1등 돼버렸어요. 현재. 아주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연말에 여러분께 주식 보유하고 넘기시라고 또 말씀드렸던 것이고 요게 이제 그 3주,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얘기했던 앞서 설명드렸던 뭐 관세 부분이 좀 완화된다 그러면 예, 오늘 그 중국도에서는 급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중국도. 그죠? 상해 증시도. 그만큼 시장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민감했었다는 얘기고 어떤 업종이 가장 강하게 들어왔었냐면 바로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었다는 얘기죠. 뭐 LNF 같은 경우 오전 내내 누르다가 오후장에 막 VI 들어가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한 10% 가까이 급등 나왔던 윗골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건대는 이제 IRA 보조금 폐지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아니, 그냥 폐지를 그냥 딱 한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악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데 아무튼 막말로 IRA 그 보조금 폐지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2차 전지는 다 이제 매를 맞을 만큼 맞았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뭐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 완만하게 누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외인들 뭐 선물 더 때릴 것도 없습니다, 사실. 예, 선물도 이제 매도할 게 없으니까 어제 오늘 지난주에 삼성전자 4거래를 연속 매수하다가 어제 오늘 또 이틀 동안 또 삼성전자도 때려가지고 지수 또 묶어놓죠. 예.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는 가두리 장세. 예, 외인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수를 더 끌어올리기 좀 싫어해요. 예, 좀 더 이제 시간 죽이기를 좀 하고자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스권 염두에 두시고, 차후지가 많이 밀면 많이 매수. 구정 전까지. 예, 적게 밀면 타이밍과 비중 조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이제 설명 또 드릴게요. 그 새해가 딱 들어서면서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장중에 그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국내 증권사에서 앞다퉈서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그냥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목표가를 예,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가 막 러쉬를 이루고 있죠. 막 쏟아졌습니다. 하향 기사가. 그래서 LG엔서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실적 부진에 증권사에서 목표가 줄줄이 하향. 아, 작년 그 4분기 지난 거 뭐 어쩌라고요, 지금. 이미 지났는데, 해 넘겼는데 벌써. 2025년도 올해 실적이 중요한 것이지. 항상 이렇게 뒷북쳐요. 포스코홀딩스도 어제 그저께 했더니 목표 주가 또 하향했죠. 뭐 트럼프 등장으로 배터리 불확실성, 예? 높다. 배터리 불확실성 뭐 이제서 지금 불확실성 생겼습니까? 2023년도부터 2년 동안을 계속 그랬는데. IBK 증권에서는 또 이제 돌아가면서 증권사에서 각각 이쪽은 LG엔솔, 뭐 상상이는 포스코홀딩스, IBK는 LG화학. 네? 배터리 소진 시차 고려해야 된다. 목표가 20% 하향. IBK 투자, 삼성 SDI 7년여 만에 분기 적자 예상. 이거 모르고 지금 뭐 작년에 저 투자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목표가 하향. SK 이노베이션 주가 상승 위해서는 허들을 2개나 뛰어넘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 이미 벌써 2개 뛰어넘어왔는데 이것도 유한타에서 또 얘기하고요. 포스코 피체 지정학적 이슈로 양극재 수요 둔화. 목표가 하향. 뭐 KB 쪽에서 얘기했네요. 뭐 지정학적 이슈가 뭡니까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 예,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 또 만난다고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NH투자, 에코프로비엔 4분기 실적 부진 전망. 이거 뭐 모르고 지금 뭐 투자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표가 하향. 아주 그냥 돌아가면서, 그죠? 쏟아 붓습니다. 부정적 리포트 목표가 하향.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재 주가 또 아래는 없어요. 예, 종목별로.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주식은 항상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 연초에 제 공개 방송 들으신 분들 다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1월달 연초, 2023년도부터 조선주를 계속 얘기했었는데요. 이따 제가 이제 조선주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식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때, 나빠질 게 없는 종목, 나빠질 게 없는 업종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담보된 가운데서,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른다 그랬죠. 이미 이제 모든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에서 거기다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주가 마이너스 85% 하락이에요. 85%. 예? 오죽했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까? 똥물도 파도가 있는 법인데 대북 관련주 일신석재부터 해가지고 뭐 에이텍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70에서 80% 빠지고 그 테마주들도 급반등이 들어왔는데 예. 그 올해 더 나빠질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주식이 돈이란 놈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놈이 바로 돈입니다. 돈. 돈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요. 똑똑한 놈은 없습니다. 이거 먼저 빠지는 거야. 경기가 안 좋아질 거 먼저 알고. 경기 하락을 선반영하면서 주가 이제 하락이 나오는 거죠. 주가 하락 나오니까 딱 나중에 보니까 진짜 경기가 안 좋네.
예, 주가가 먼저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대외적인 요인으로 소비심리 악화. 그 다음에 소비심리 악화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10분기 연속 2년 반 동안 그 데이터가 생긴 이래 10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한 경우 처음이에요. 처음. 이런 경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놔둬도 이제 올해부터는 좋아진다는 얘기죠. 올해부터는. 왜?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비심리 악화되고 소매판매 안 되니까 예, 자산 가치가 하락에 따른 이제 경기 또 하락 국면이 또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업 실적을 이제 경기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기업 실적을 하향 조정하죠. 예? 경기 기대감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어찌 보면 뒷북치는 거예요. 주가는 미리 이제 계속 빠지는 거예요. 미리 알고. 지금이 이제 어떤 시기냐면 1월달하고 2월달이 바로 이제 실적을 하향하는 시기야. 아까 제가 증권사 리포터 지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돌려서 얘기하면 이제 뒷북치고 있다는 얘기 항상. 뒷북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증권사에서 어떤 A라는 종목의 목표가를 상향하면은 장주에 잠깐 올렸다가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이제 사이클이 다 돌고 경기가 이제 우리나라 내수가 언제 저점입니까? 예, 3월달, 4월달 저점을 확인하거든요. 3, 4월달에. 그죠? 정부에서 올 1분기에 올해 전체 예산의 40%를 쏟아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안 좋은 거거든요. 올해 전체 예산을 1분기에 40% 쏟아붓는데요.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안 좋아질 리 있겠어? 이미 10분기 동안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거기가 이제 저점이라는 얘기지. 그럼 주가를 언제 매수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죠. 1월달, 2월달이 이제 매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을 먼저 하향 전망한 업종과 종목을 지금 매수하는 거예요. 네? 이미 처절하게 빠져가지고 실적을 이미 지금 지금 2차 전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종목을 사는 거예요. 지금 주식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발상 전환적인 생각이 필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이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포스코 피체부터 해가지고 마이너스 지금 80% 이미 빠졌다는 얘기예요. 네? 추세 하단 지지 라인까지 왔고, 요건 달러 한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외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예, 이미 밀었고, 그리고 에코프레미에 같은 경우도, 예, 이 친구도 그 하단 라인까지 왔다가, 예, 지난주에 반등 들어오고 만기 때,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급반등 들어오면 지금 아래 꼬리에서 양봉 전환되죠? 이미 82% 빠졌지 않습니까? 변기물에도 파도가 있는 법이에요. 하다못해 뭐 대북 테마주도 뭐 70%, 80% 빼고 급반등 들어왔는데. 그죠? 에코프로 한 종목 더 보죠. 얘도 지금 85% 이미 하락이 나왔다는 얘기, 고점에서. 85%. 예. 이 정도 뺐으면 뺐다는 얘기죠. 맞을 만큼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에 의해서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내일도 그냥 막 다른 증권사에서 2차 전지 막 부정적으로 리포트 내보내면서 목표가 줄줄이 막 하향시키는 이런 기사를 막 내보내면서 지금 이제 마음 약한 개인 투자원들 또 이런 거 막 나와버리면 또 손절해버리는. 지금까지 버티다가 예, 홀랑 또 매도하고 나서 지금 뭐 들어가요? 로봇 관련 들어가죠. 로봇 관련주. 급등 나온 거. 이미 바닥에서 100% 급등 나왔는데 지금 또 로봇 관련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당합니다. 예. 헛바퀴 도는 헛바퀴. 이제 반대로 움직일 것이다. 조금 시차를 가지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도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이스페셜하고 전고체. 오늘 그 대주전자 같은 경우가 급등 나버리죠. 예? 그죠? 지난주 바닥권에 제가 이 전고체 보시라죠. 전고체. 일주일 딱 눌림 주고 맥점 주고 터닝. 여기 맥점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추세선 여기 하단 여기서 돌파해가지고. 그죠? 리스크도 없고 얼마나 좋아. 로봇 관련주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또 밀릴 가능성도 없죠. 이미 늦었어요. 돌아가면서 움직이니까 오늘 하루 만에 그냥 22% 급등 나버리잖아요. 이것도 눌림 주게 되면 어땠습니까? 또 계속 보는 거죠. 예. 단기를 일단 절반 끊고 나서. 그 다음 이스 스페셜 같은 경우도 미국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강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 맥점, 이런 게 맥점이죠, 맥점.
이 하락 트렌드 돌파하고 나서 21선 탄 가운데에서 얘기하고 나서 얘도 한 15% 올랐다가 지금 눌림이죠. 예. 다시 한번 눌림 주중에 준다 그러면 21선 지지 맥점 해가지고 예,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요거는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 왜냐면 지금 반도체가 미국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안 좋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조정 나오는데 우리는 올라가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까? 워낙에 많이 두둑에 맞았으니까 연말에 아주 그냥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지금 120에 탔지 않습니까? 탔죠. 이거 한번 때리신 분들은 예, 지금 현재 이제 120에 현재 가격부터 21선 언저리. 그죠? 10만 원 초반부터 9만 원 중반 정도 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아래 꼬리. 얘는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예, 철저하게 눌림목을 보셔야 돼요. 왜? 지금은 완전히 상승 중기 추세에서 회복한 게 아니에요. 지 자체가. 그러니까 연말에 많이 빠졌다가 1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급반등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다수의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을 때 그건 이제 반등으로 해석하는 거죠. 반등. 이런 과정을 겪고 이번 달하고 2월 한 중순까지 겪고 나면 그때 이제 2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장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낙폭화된 종목군들 위주로 해가지고 투트랙 전략, 일부는 단기로 치고받고 하고 또 이 자리가 최저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도 끌고 가는 거고 안 먹는다 생각하고 이런 센스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코스닥에서 기관하고 외인들이 가장 많은 매수하는 종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코스닥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이 매수 1위라고 그랬잖아요. 알테오젠. 근데 알테오젠 많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실질적 1위는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에요. 기관도 그렇고 외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누게 해드려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많이 매수한 게 뭐라고 했으면 테크윙이라고 했죠. 테크윙. 그죠? 연말에 제가 테크윙이 이제 기관하고 외인들도 많이 들어왔다. 테크윈도 지금 저점에서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로 보게 되면 도대체 기관하고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조금 며칠 물릴 수 있어도 나중에 놔두면 다 올라갑니다. 제가 보면 경험적으로. 테크윈 같은 경우도 120일선을 이 친구가 약간 더 빠르죠. 한미 반도체보다는 기술적으로. 그죠? 이후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눌림 준다 그러면 네, 뭐 4만 얼마입니까? 4만 한 3천 원? 뭐 2천 원? 그 정도에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테크닉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이 최소한 2천억 이상 기록할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보시고 그다음에 덜 오른 종목군들 뭐가 있겠어요? 지금 예, HPSP 막 돌아가는 움직이니까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쪽이 지금 이제 거의 바닥권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메모리도 지금 아마 1분기가 바닥에 있는데 주가는 이제 먼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군. 그러니까 HPSP 같은 경우도 물론 얘도 이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 출하고 나서 한 10% 넘게 올랐는데 다른 종목 때문에 덜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121선 돌파를 앞두고 완만하게 눌림 주죠. 예? 예, 지금 매수 맥점이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한미 반도체 같은 패턴을 보시면 여기서 1차 들어오고 나서 1차 여기서 들어오고 나서 잠시만요. 예. 여기서 한 일주일 반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눌림을 주지 않습니까? 완만하게. 예.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 예. 여기서 눌림을 주죠. 여기서 매집봉 들어오고 나서 거래. 여기서 완만하게 눌림 줄 때 여기서 분할매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매에서.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랬듯이 지금 HPSP 같은 경우도 네, 이미 이제 메모리 관련 기업들도 제가 봐서는 뭐 추가적으로 빠질 일 없으니까 바닥권이니까 120에서 돌파 앞두고 지금 눌림 주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1차 반등 들어오고 나서 예, 지난주 중반부터 이번 주까지 저점 깨면은 이거 리스크도 크게 없어요. 한 번에만 안 들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런 종목들 월봉에서도 이제 맥점이죠. 월봉에서도 예, 여기 지지 맥점이 지지 맥점. 거래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맥점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이번 달 거래 없잖아요. 여기서 거래만 나오면 다시 한번 쑥 올라온다. 이런 쪽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 2차 전지가 이게 파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는 그저께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465, 350. 오늘 오후장에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예, 2차 전지 인버스 오늘 기관 쪽에 들어왔는 금융투자 쪽에 인버스 임자입니다. 임자. 예, 금융투자가 사고팔고 하면서 지금까지 막 끌고 올라왔거든요. 예. 요 인버스의 추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그 작년 연말에 그랬죠. 여기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고, 딱 저항이죠. 아주 그냥 이태리 장인 패턴이에요. 이태리 장인 패턴. 인버스 보시면 요 레인지 상단까지 딱 집어넣었어요. 연말에. 요게, 그러니까 재작년 2023년도 여기 9월 달에 고점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8월 달에 이제 레인지 하단까지 올렸다가 얻어맞았죠? 예, 그리고 이제 요 레인지 아래쪽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게 추세거든요. 장기 추세. 이태리 장인 패턴이죠. 여기서 또 한번 얻어맞고, 여기서 원래 꺾이는 건데, 12월 초에 예, 비상 계엄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차트를 딱 보면은 이 레인지 상단까지 기어이 집어넣고 여기서 확 밀어버리죠. 예. 이날 장대 운봉에 요날 그 금융투자에 40만 주 가까이 때렸거든요. 40만 주. 그러면은 지금 장기 저항, 이태리 장인 패턴.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 여기서 터닝 얻어맞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연장파동 같아요. 여기서 한 1파, 2파, 3파 들어오고 4파, 5파 해서 여기 연장이 나온 거예요. 계엄 때문에. 한일 또 막 올라가니까. 그죠? 2차전지 빠지고 인버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인버스가 어제 21선을 다시 한번 장악했는데 좀 매가리가 없어요. 양목은 뿅아리 마냥 꾸벅꾸벅 졸죠 지금. 힘이 없다는 얘기 인버스가. 예.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N자로 예? 역N자로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3만 원 초반까지는 밀 수 있다는 얘기. 그럼 2차전지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인 급반등이 들어올 수 있죠. 거기다 이제 또 비밀, 월봉의 비밀, 인버스. 제가 그랬죠. 월봉에 이건 이제 5개월선을 안 닫고 간 적이 없습니다. 5개월선. 5개월선. 그죠? 여기서 5개월선, 여기서 5개월선, 여기서 5개월선, 5개월선 깨니까 급락 나왔죠. 예. 근데 지난달에 5개월선 안 닫잖아요. 인버스가. 그러니까 지금 또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5개월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눌러줘야 된다. 만약에 이번 달에 이끌어주고 음봉으로 계속 하면서 5개월선까지 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끝난 거예요. 그럼 2차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예. 이 5개월선까지는 무조건 밀 것이다. 5개월선. 제가 여러분께 작년 여름에 그 한미반도체도 고점을 그렇게 잡아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기법인데, 이런 건 제가 이제 아카데미 때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그 장중에 그 VIP 생방송, 저는 이제 교육 위주의 방송하거든요. 리딩을 하더라도. 네.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인버스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왜 이게 또 연관이 있냐면, 이걸 보세요. 자, 11월 달 만기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포스코홀딩스 있잖아요. 이 포스코홀딩스. 예. 아래 꼴에 장대 양목 나왔었죠. 이때 포스코홀딩스가 장중에는 계속 마이너스 3%까지 밀었었어요. 마이너스 3%. 3.4%까지 밀었다가 종가에 동시호가에 이날 만기 날입니다. 11월. 플러스 7%까지 급등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개파락 나왔죠. 만기 끝나고 나니까. 살짝 반등도 계속 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만기 날은 어떤 종목을 올렸습니까? LNF예요. LNF. 이날이 12월 12일 만기였습니다. 만기. 예, 이날 LNF도 장중에 마이너스 거의 6% 밀었다가 동시호가에 플러스 6% 올려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 한 12% 올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떨어지죠. 만기일날 올렸으니까. 얘네들 올리면서 인버스를 또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서 또 인버스 살려버리고. 계속 막 그렇게 지금 매매 행태를 지금 취해왔거든요. 금융투자에서. 예. 근데 1월 만기 때는 뭘 올렸어요? 지난주에? 그러고서 세 번째 1월 만기 때는 예, 에코프로 BM 올렸죠. 지난주 만기 때. 에코프로 BM도 이거 보세요. 예, 지난주 만기 때 어땠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3.2% 밀었다가 장 막판에 무려 10% 가까이 9%를 급등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음보고 또 눌렀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3개월째 이렇게 지금 장난을 지금 치고 있거든요. 인버스 올리고 얘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 하면서 자 패턴의 변화가 나오는지 보시라는 얘기지. 패턴의 변화 무슨 얘기예요? 예, 포스코홀딩스 11월 만기 때 올려놓고 저점 깨니까 계속 지금까지 밀었고 그다음 LNF 12월 만기 때 여기서 급등시켜놓고 급등을 유발시켜놓고 나서 동시호가에 예, 요 저점을 깨니까 다시 또 계속 눌러버렸고 자 이번엔 또 에코프로 BM을 그렇게 해버렸네. 근데 에코프로 BM이 요건 오늘까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예, 만약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날 만기 때 가격이 있죠. 지난주 얼마입니까? 13만 1,600원인데 한 넉넉 잡아서 60에서 돌파 17만 원, 13만 7천 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패턴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패턴의 변화가 이것 봐라 이거. 포스코홀딩스 만기 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밀었었고 그다음에 12월 만기 때는 LNF 이렇게 올렸었고 1월 만기 때는 에코프로 BM 올렸는데 에코프로 BM이 안 빠지네 이제. 좀 눌러도 상관없어요. 이 저점을 안 깨면 됩니다. 네? 네. 이 정도 한 11만 원? 그 정도만 안 깨면 돼요. 설령 내일 누른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 안 깨고 여기서 버티면서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뭔가 이게 패턴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요. 이런 걸. 패턴의 변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2차전지가 아까 이제 그렇게 막 민 상태에서 제가 이걸 설명하고 드릴게요.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말 드려요. 조선주. 다들 아시죠?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 연초부터 1월 달부터 여름까지 아카데미 하면서 조선주 아무거나 중장기로 가져가시라고. 네? 20년 만에 찾아오는 슈퍼 사이클 초입 구매이다. 공개방송 말씀드렸었고. 예. 그게 한 6개월, 1년 지나봐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삼성중공업이다 그러면, 제가 삼성중공업 기업 분석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왜냐면 조선주도 뭐 삼성중공업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오션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HD 현대중공업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예, 뭐를 보더라도 이제 중장기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카데미 지금 들으신 분들이, 예, 뭐 작년부터 수천 명 회원님이 되실 텐데, 다들 지금 보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 2차 전지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 다른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삼성중공업이 2020년도에 영업 적자가 1조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1조 3천억이에요. 2022년도에는 8,500억입니다. 예, 2023년도부터 이제 영업 흑자들 한대죠. 고작 이제 2천억, 작년에는 4천억이에요. 그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2021년도,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영업 적자가 1조 3천억 기록한 이 해년도에 11월 30일 저점이 나왔었는데, 이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조 4천억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19년도, 18년도, 그러니까 5년, 6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삼성중공업도. 이거 주식 사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실적 보게 되면. 자, 그 당시에 삼성중공업 이게 차트를 보시면요. 그때가 언제였었냐면은, 요때입니다. 예? 자, 제가 조선주 얘기할 때는 그때는 긴가민가 할 겁니다. 그죠? 긴가민가 해요. 2021년도 영업 적자 1조 3천억 기록했을 때, 그때가 저가가 이제 4,700원 일시로 뺐다니, 요때가 5,0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2018년도부터 5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그것도 중국 때문에,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계속 적자였습니다. 근데도 이 저점을 깨던가요? 중공업이? 5년 동안을 계속 적자했다니까요? 금액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무려 1조 원, 1조 3천억. 2022년도 요때가 8천억이었어요. 근데 2023년도에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2,300억 흑자를 한다죠. 2023년도 여기가 저점이었잖아요, 거기가. 그죠? 그 작년에도 제가 연초에 여기서 또 말씀드렸었고. 뭐냐면,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르는 거라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올해 보니까 삼성 종목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2023년도 2,300억이 작년에는 100% 증가하잖아요. 또 작년 대비해서 올해 또 100% 증가하잖아요. 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도 과연 100% 증가할 겁니다. 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박 이제 그 선수 인수를 하니까 선주들이 인수에다가 그때 이제 결제가 다 들어오는 거죠. 이익이 확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주는 내년까지 계속 보시는 거야, 눌림 줄 때.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예요. 이랬듯이 조선주 그랬는데, 잠깐만 2차전지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그런 게 모두, 지금 뭐 LG엔소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가지고 지금 목표가를 막 줄로 하향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 건데 어쩌라고, 작년 건데. 이미 지난 거를. 예? 벌써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그 2차전지가 뭐 조선주보다도 성장성이 덜 합니까? 예? 업황 자체 고점이 나왔습니까? 이제 전 세계 이제 올해 아마 중국 같은 경우도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 기관차를 앞서 나간다 그러죠. 예? 오늘 또 2차 전지가 또 어제 그제 테슬라 반응한 게 뭡니까? 아우디보다도 테슬라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렸다 그러잖아요. 올해하고 내년부터 이 전기차가 급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기거든.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지 않습니까? 실적 전망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조선주처럼 5년 연속 적자는 적은 없어요. LG엔솔이 2020년도 영업 적자 4,700억에서 이렇게 증가했다가 2023년도 대비 캐짐 때문에 뚝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미 이거 지난 거야. 2024년은. 올해는 전망치가 어떻게 됩니까? 2조 4천억. 작년 대비 4배 증가하죠. 400%.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어떻습니까? 또 100% 증가할 전망이죠. 근데 이 전망치도 상당히 지금 낮게 잡은 거죠. 왜? 지금도 안 좋게 얘기하니까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했고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낮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이하는 더 안 떨어지고 이 영업이익 이하는 더 안 떨어질 거란 얘기죠. 더 늘었으면 늘었지. 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포스코홀딩스. 최악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가장 안 좋은 업황이 뭐였습니까? 화학과 철강이에요. 중국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코로나 때 이제 영업이익이 여기서 이제 9조 원 찍고 나서 9조 원 찍고 나서 쭉 밀다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제가 보건대는 작년에 여름에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철강 기업들, 뭐 포스코도 지금 뭐 무슨 공장 또 지금 가동 중단했고 작년에는 막 허다못해 철강 업체들이 전기 요금까지 아끼려고 전기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녁에 막 공장 돌리고 했다 그러죠. 그 정도로 안 좋았어요. 작년에. 거기다 철강 기업들, 포스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 90%가 원자재를 수입하잖아요. 원자재 수입하는데 환율 급등 나와버리지. 중국에서 저가 철강 막 시장에 내놓치니까 아주 그냥 3중고, 4중고로 겪은 거야. 거기다 또 전기차, 막 자회사도 캐짐이다 해가지고 실적 막 급하강했잖아요. 이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근데 이보다 더 안 좋았는데 이보다 더 안 좋아할 일이 없다는 얘기야.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중장기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기록했습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조선주처럼 5년 동안 적자 기록했다가 겨우 이제 뭐 2천억, 3천억 흑자 전환된 게 아니잖아요. 그 제가 시청자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아까 삼성중공업하고 시간이 되면 내일 또 제가 저녁에 8시에 또 유튜브 공개 방송 하잖아요. 거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증가하죠? 그러니까 철강업종 같은 경우도 작년이 아주 최악이었어요, 업황 자체가. 이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다. 다음. LG화학. LG화학도 그렇게, 화학도 안 좋았잖아요. 화학과 철강.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체 아직까지 매출액이 석유 화학 사업 부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납사 가격을 중국 애들이 톤당 30달러에서 50달러를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싸게 판매를 해왔거든요. 그죠? 거기다 소재 쪽, 첨단 소재, 2차전지 쪽도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1조 2천억 정도.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 걸 어떻게 하라고 지금. 작년 거. 이미 지난 거를. 올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올해가. 올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근데 지금 예상이 어떻게 돼요? 작년에 1조 2천억인데 올해는 지금 3조 3천억이야. 그럼 작년 대비해서 저는 이거보다 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한 3배 가까이 증가, 3배 가까이 올해. 올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미 지난 거 어떻게 하라고. 주가는 이미 80% 빠졌고. LG화학이 망할 기업입니까?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6조 원 가까이 되겠죠. 여기서 플러스 뭐가 또 있어요? 예, 국제 원자재, 뭐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제가 볼 때 국제 리튬 가격도 더 빠질 일 없어요.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뭐 포스코 피처도 마찬가지고. 작년, 재작년에는 재고 평가 손실이 막 LNF 같은 경우는 뭐 2천억 넘게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재고 평가 차익이 생기겠죠. 평가 이익이 되겠죠. 왜? 국제 리튬 가격 지금 저가에 또 사놨으니까. 원가가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생산 원가가 74,500위안인데 지금 79,000위안. 이거 리튬 지금 생산할수록 중국의 뭐 CATL이라든지 리튬 공장 기업들은 계속 손실이 그냥 눈덩이처럼 확대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 12만 5천 위안인데 그래야 예? 차 떼고 꽃 떼고 그냥 똔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7만 8천 위안 아직도. 다음. 그 다음에 이제 SDI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 직접 눈으로 보시라고 제가 예? 보시기 편하게. 작년에 6,4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급감했죠? 작년 거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미 지난 거 다 반영된 거.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이제 SDI도 영업이익이 100% 증가하고 1조 2천억. 이게 최하 금액입니다. 눈높이를 엄청 낮게 잡은 거거든요. 내년에는 또 올해 대비해서 또 100% 증가하고. 돈은 그죠? 여기서는 이제 물이 아래에서 흐르고 돈은 지금 위로 흐르잖아. 이제는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시각을. 그 다음에 다음 SK 이노베이션. 요즘 또 막 유가지 올라가죠? 이노베이션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2천억이었어. 재작년에 1조 2천억 급감했죠. 2022년도 대비해서는 뭐 20분의 1로. 그래도 작년에 이 험악한 상황에서 또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20 대표 종목. 조선주는 4년, 5년 동안 계속 적자였다니까요. 근데 올해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증가율은 SK 이노베이션 올해 가장 높습니다. 2조 1천억. 내년에는 또 4조 원 정도. SK 온이 이제 좀 돌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작년 지난 거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 거지. 근데 올해는 이제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지금 10배 증가하네? 여기서 팔아야 되겠습니까? 사야 되겠습니까? 추가로 매수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무조건 홀딩이죠. 이를 악물고. 올해도 독종 정신을 가지고 시장 임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 시장 올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연초부터. 에코프로 BM도 요건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영업 적자 정도 예상합니다. 영업 적자. 예, 뚝 떨어지니까. 근데 올해는 이제 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네,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여기서 이제 리튬 가격이 또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또 2,000억, 3,000억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재작년에도 여기서 이제 재고 평가 손실이 한 1,200억 정도 반영됐잖아요. 예, 그 대손 충당금 설정해 놓은 게 이제 한입이 되죠.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그게 한입 처리해야죠. 회계상으로. 그럼 또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내년엔 또 2,500억. 아까 제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그랬죠. 예, 삼성중공업이 5년 동안 계속 적자를 유지하다가 2023년도 여기서 이제 고작 한 2,300억 흑자 나니까 거기가 주가 여기서 저점이었잖아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저점이었죠. 2023년도 초반. 미리 주가는 반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예상해 본다 그러면 예, 작년에 그래 적자. 근데 지난 거 어떡하겠어? 이미 다 반영된 건데. IRA 보조금 폐지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처절하게 83% 뺐다. 근데 올해는 흑자들 안 되네? 지금 2025년도 초반이네? 조선주는 5년, 6년 동안 계속 적자였다니까요? 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이 늘고 줄고 할 때 있죠. 업황에 따라서. 근데 기본적 기업의 가치가 있다라면은 아무리 적자가 이제 뭐 장기간 확대된다 하더라도 회사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빠지는 거거든요. 주식이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LNF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거 주식 사겠습니까? 2023년도에 영업 적자 2천억,
작년에는 4,600억이에요. 6,600억입니다. 예, 재호 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그러죠. LNF. 근데 올해는 이제 흑자난대죠. 그죠? 2023년도 조선주 보는 것 같네, 꼭. 느낌에. 그 당시에 제가 막 조선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막 관심도 안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조선주가 대장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리 들어갑니다. 정리 들어가는데, 일단 2차전지 그렇게 보시고, 아까 이제 반도체 쪽은 눌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지수 조정 시에, 예, 조금 밀리면 조금 매수.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많이 밀리면 많이 매수. 단지 이제 아직은 박스니까 철저하게 투트랙 전략. 일부는 단기, 일부는 저가에 있을 때, 예, 지금 저점이니까 중기로도 꾸준히 모아가시고, 2차전지 낙폭과대 반도체.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반도체는 제가 HPSP라든지 한미반도체 공개방송에서 제가 추천드렸는데 다시 한번 밑으로 눌림 주게 되면 보셔도 되고 전고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페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눌림 줄 때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2차전지 뭐 대표 종목군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로봇은 아니고요. 우주항공 보세요. 우주항공 스페이스 X 관련 종목군들 지금 순환매잖아요. 테마주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하나시스템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하나시스템이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가 원래 먼저 움직였거든요. 11월 달에. 여기서. 예, 먼저 움직였어요. 움직이고, 다시 원위치하고, 재차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잖아요. 예, 눌림주 때 21선 단기 지지 맥점 보시고,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에서 세트레가이. 그죠? 얘네들이 먼저 올랐잖아요. 올리고 나서 다시 원위치, 역불지라 꺾고 나서. 그죠? 요 지지 맥점 살리면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맥점이죠, 사실은.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거래 없을 때 여러분들께서 미리 선취 차원에서 한 번에 지금 푹푹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최소 한 2, 3일, 3, 4일 정도, 예, 지지 맥점 설정하시고, 선취매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개별주, 뭐, 컨택, 리스크 없잖아요. 먼저 올리고 나서, 오른 만큼 빠지고, 요 하락한 만큼, 예, 지금 기간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 빠질 때 노보시즈 올라갔고, 지금. 그 다음에 양자모 관련도 올라갔었고. 얘네들은 이제 이미 빠졌고, 기가조정 줬고, 다시 또 이제 이쪽으로 또 돈이 몰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율중, 그 다음에 AI 소프트, 예? 한글화 컴퓨터, 뭐, 루니부터 해가지고, 연말에 먼저 올랐잖아요. 눌림 줄 때 보시는 거.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눌림 줄 때 선침했잖아. 그래야, 막말로 뭐 먹더라도 덜 까먹습니다. 그래야. 자율주행은 대세가 되겠죠. 자율주행.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이번 달 또 아카데미 때 1월 달에 또 미국 주식도 추천할 건데, 예. 그 자율주행 쪽도 아마 괜찮습니다. 자율주행. 그러니까 우리 현대 오토웨버, 이 기업은 원래 대장이죠. 예. 현대 오토웨버 여기서 좀 오르고 나서 지금 120일 저항이지 않습니까? 요 갭맥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같이 보셔도 되고. 이런 거는 단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단기로. 자율주행 쪽도 전기차 못지않게 대세지 않습니까? 큰 물결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아까 저 2차전지 작년에 지난 실적, 그다음에 지금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독종 회원님들, 시청자님들께서는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예, 무조건 강공 전략이다. 오히려 지금 더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시기는. 올해 영업이익과 내년 영업이 어떻게 될지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예. 내일 저녁에 8시에 김봉만의 유튜브 무료입니다. 예. 맥점 매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